자, 이제 우리 웹개발 5일차 수업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거기부터 할 거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회원가입 바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만 가지고 하다가 회원 관련된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잠시만요. 은세님, 저 일부러 음소거 한 건데 음소거 해제 안 하셔야 됩니다. 해제하시면 안 돼요. 자꾸 해제가 돼가지고. 네. 자,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멤버 관련된 기능을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미리 만들고 갈까요? 제가 어제 그 컬럼들을 어떻게, DTO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알려드렸죠? 어제 거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딱히 그런 게 없었구나. 그냥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럼 순서를 애초에 기능 만들어가는 명령어 분리부터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article write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article write 쪽에다가 else 써줌으로써 한 덩어리로 엮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article write 이 부분을 멤버 join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멤버 관련된 기능과 아티클 관련된 기능 어차피 하나의 조건문으로 다 커버를 칠 수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어차피 멤버 조인이 아티클 라이트랑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에요. 해야 되는 로직 자체가.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얘는 게시물 작성이 아니라 회원 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얘를 그대로 써버리면 우리가 1번 게시글, 1번, 2번, 3번 게시글 있다고 했을 때 회원 가입을 하면 4번 회원이 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을 라스트 멤버 아이디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초기화 할 때 이 앞에 디스 생략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디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이제는 저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빠져 있는 김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스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얘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멤버 아이디. 얘도 라스트 멤버 아이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로그인 아이디부터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쓰면 되겠죠? 로그인 아이디로 바꿔주고, 얘는 로그인 비밀번호 넣어주고, 변수만 좀 이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거는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 하나, 그리고 이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인, 얘는 이름,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는 네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로그인 아이디부터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 순서대로 쭉 입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티클로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얘로 조립하면 안 되겠죠. 얘는 게시글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회원들은 회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용자 정의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DTO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올바르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멤버 타입으로 멤버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멤버 객체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랑 이건 그냥 쓰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까지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멤버라고 하는 DTO 자체가, 타입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잠깐 무시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아티클스에 애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티클스에 추가해버리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게시글 리스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얘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은 멤버스, 제너릭은 멤버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얘도 빈 객체 하나 연결을 시켜 줘야겠죠, 처음에.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고 실제로 추가돼야 되는 어레이 리스트는 멤버스니까 여기에 멤버를 추가하겠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땡땡님이었죠?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로그인 아이디를 보여주도록 하죠. 자, 그럼 현재 로직 상황에서는 아티클 라이트를 사용해서 거의 다 뚝딱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라고 하는 DTO가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주면 돼요. 멤버 DTO는 아티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이름 멤버로 바꿔줘서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서 ID, RD데이트 그냥 쓸 거고 타이틀 대신에 로그인 ID가 필요한 거고 바디 대신에 로그인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고 하나 더 네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로그인 ID로 로그인 패스워드로 그리고 네임 이렇게. 자, 올바른 생성자를 가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멤버를 만들게 되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요. 자바 랭에 있는 리플렉트 멤버 얘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든 DTO 안에 들어있는 멤버 얘를 제대로 임포트를 해줘야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링. 아, 네임이 하나가 여기에 없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일단 멤버 조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될 거예요. ID, 비밀번호 확인, 이름 입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조립이 완료될 거고 그 조립된 거를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보관까지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런 기능은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건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능 중에 멤버 리스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여기서 얘를 좀 갖다가 쓰죠. 이게 멤버스 그리고 멤버의 멤버 여기가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RGDate도 그냥 보여주죠. 이 정도만 확인을 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멤버 네임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얘는 그냥 대충 하죠.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그래서 D, SSS 쭉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잘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을 시켰고 멤버 조인 자, 로그인 아이디 입력 받으라고 나와요.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회원님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멤버 또 한 번 조인 두 개 해볼게요.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이렇게 했을 때 멤버 리스트 해보면 현재 회원 두 개 잘 나오고 있죠. 보관과 저장까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이제 가입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건드려줘야 될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드려줘야 될 거는 이런 거죠. 멤버 조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랑 테스트 1이라는 회원이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테스트로 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넘어가죠. 가입도 돼요. 얘를 조회해보면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줘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회원가입 먼저 완료를 한 거고요.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에서 1번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처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일치할 때만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받게 하는 그 과정. 자, 일단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 전에는 계속 무한굴레에 빠져야 된다, 계속 물고 늘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뭘 써줘야 돼요? 무한루프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부터 무한반복문으로 가둬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여기다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한반복이니까 그냥 true로 넣어주도록 하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어차피 지금 무한루프 빠져나가지도 못해서 여기 의미 없는 코드가 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다. 이 로그인 패스워드 여기서 못 쓰는 이유는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이 while문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while문 바깥에서 쓸 수가 없다. 그럼 얘를 여기서 만들 게 아니라 while문 바깥에서 만들어 주자.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얘가 뭐라 하죠? 얘는 unreachable 코드, 데드 코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의미 없는 코드다.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뚫어줘야만 해요. 그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입력을 받고 나서 만약에 지금 위에서 입력받은 로그인 패스워드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랑 둘이 같다면인 거죠. 지금 이 조건은 같다면이에요. 그럼 같으면 true, 그럼 같을 때 if를 타겠죠. 근데 제가 같으면 그냥 밖으로 내보낼 거고요. 그냥 이름 받으러 갈 거예요. 근데 다르면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같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같지 않을 때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와야겠죠? 그러려면 continue. 자, 그럼 얘가 continue를 만났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돼서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뱉어주고 continue를 만났어요. 그럼 얘는 여기로 가는 거죠. 이 바깥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종속되어 있는, 이 continue가 종속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여기겠죠? 얘를 타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f를 이 if가 참이 돼서 continue를 만나지 않고 여기로 코드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애초에 거짓이었다. 그럼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있는 이름을 입력받으러 나가면 돼요. 나가는 건 break. 그러면 이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할 거니까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았죠. 확인 입력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증부터 하죠.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순서대로니까. 해봤더니 일치하더라. 그러면 이 조건 거짓.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이것도 안 하고 내려와서 브레이크. 그럼 빠져나가서 이름 입력 받으면 돼요. 근데 내려오다가 입력을 둘 다 받았는데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 결과가 참이 됐다. 그러면 이거 메시지 보여주고 컨티뉴 만나서 올라가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멤버 조인. 아이디는 그냥 테스트, 비밀번호 테스트, 비밀번호 확인을 테스트 1로 해볼게요. 자, 이제 뭐라고 하죠?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래요. 테스트 2, 테스트 2.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입력받으러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2번까지 해결을 한 거고요. 이제 3번을 해결하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ID 중복 체크 기능이었죠? 얘도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ID 중복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중복 체크했을 때 중복된 결과라면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무한 루프에 갇혀야만 한다.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는 부분이 일단 갇혀야, 그래야 다시 올라가서 또 입력을 받고 또 입력을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로그인 아이디 밑에서 안 되고 있어요. 얘도 똑같은 원리겠죠? 패스워드랑. 그래서 얘도 여기서 만들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만들어주고, 일단은 너를 넣어 놓읍시다. 얘도 지금 이제 얼리치에이블 코드가 나올 거예요.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탈출구를 하나 뚫어 놔야겠죠. 근데 이 탈출구는 일치하는 아이디가 없을 때, 현재 지금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로그인 아이디를 까보니까 지금 내가 입력한 거랑 동일한 게 없다. 그 경우에 브레이크, 탈출을 만나서 밑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가면 돼요.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에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입력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는 컨티뉴를 넣어주면 되겠죠.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부분만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가 현재 회원들의, 그러니까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나랑 똑같은 아이디를 쓰려고 한 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까봐야 돼요? 멤버스를 까봐야겠죠? 지금 멤버스가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멤버스 순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일치해야 되죠? 로그인 아이디,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이미 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그인 아이디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멤버, 기존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랑 내가 입력을 받은 로그인 아이디랑 같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죠? 지금 현재 회원가입의 상태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같은 게 있으면 가입을 못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이나 모디파이, 딜리트에서 사용했던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비슷하게 좀 만들 건데 일단 메서드로 빼기 전에 여기서 직접 처리를 해보자면, 불린 타입으로 is login id duplicate 정도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본 값으로 false 넣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일치하는 경우라면 출력문 하나 보여주고, 이때도 이런 걸 써서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완되어 들어갈 수 있게 변수도 넣어주고, 이러고 컨티뉴 해서 올려 보낼 겁니다. 다시 입력 받으러. 근데 이건 뭐야? 자, 이 과정에서 is login duplicate의 값을 true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기본 값이 false였다가 true로 바뀔 거고, continue를 만나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올 거고, 자,
잠깐만요. 얘를 다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컨티뉴를 만나서 올라갈 거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게 없다면 부분을 빠져나올 거니까 이 밑에서 얘 해줘야겠네. 만약에 로그인 duplicate의 값이 false라면 여기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컨티뉴를 넣어버리면 얘로 도는 거죠? 그러네요. 밖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야죠. 나가고 내려왔을 때 얘가 false라면 얘를 그럼 여기서 보여줄 필요가 없겠군요. 이게 낫겠다. 얘를 밖으로 빼죠. 빼고 이렇게 놓읍시다. 얘가 true면 이제 이미 사용 중인 중복이 되는 경우니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보여주고 continue 줘서 while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얘를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때는 이 반복문을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멤버 조인 했을 때 테스트 첫 번째, 지금 프로그램 껐다 켰기 때문에 멤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입이 가능할 거고요. 가입을 하고 나서 멤버 조인 하려고 할 때 테스트 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테스트 1 하면 넘어가야 됐는데 안 됐죠. 입력 받았고 돌아서 까봤는데 테스트 1은 없었어. 이거 안 할 거. 얘를 안 하면 얘가 안 바뀔 거고, 그러면 반복문이 돌다가 끝나서 나왔는데 일치하는 게 없었으니까 나와서 얘를 봤는데 얘는 false니까 안 할 거고, 브레이크 만나서 내려왔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돌려봤어요. 첫 번째 가입할 때는 멤버스가 비어있으니까 애초에 이걸 안 할 거고 내려옵니다. 얘는 false겠죠? 안 할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 만나서 while 빠져나오고 패스워드 입력받으러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멤버 조인을 해서 내려왔고 얘가 false인 상태로 아이디 입력을 받았고 이제 회원이 하나 있으니 까봤는데 얘랑 내가 입력한 거랑 같지 않죠? 그럼 얘가 false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이거 돌다가 끝나면 나올 거고, 얘를 봤는데 얘가 왜 true가 됐지? 다시 이렇게는 잘 되는데 멤버 조인에서 테스트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을 때 얘를 만나서 올라가고, 얘가 저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안에 있어야죠. 반복문 돌 때 처음에 false로 초기화를 해줘야죠. 안 그러면은 한 번 걸리고 나면 무한 또 반복에 걸리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맞네요. 얘가 안으로 있어야죠. 왜 밖에 다녔지? 이러고 다시 한번 해보죠. 멤버 조인 테스트 멤버 조인 하려고 할 때 테스트 하면 뭐라고 할 거고, 테스트 1 하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얘가 건봉문 밖에 있으니까 첫 번째 중복 체크를 했을 때 얘가 나왔다 하면 이 순간 얘가 나왔다라는 거는 is login id duplicate라고 하는 변수가 이미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값이 true로 변하는 거죠. 그 상태로 continue 만났으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요. 입력받고 근데 쭉 내려와서 일치하는 거 아닌데 내려와 봤더니 얘는 true네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만나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조치가 이 is login id duplicate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반복문 안에서 선언하고 초기화해버렸어요. 이러면 반복문 continue 만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얘는 다시 기본값인 false로 초기화가 되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순회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메서드로 빼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메서드로 빼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만큼을 좀 빼버릴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적어줍시다.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네요. 쭉 내려와서 그런 데다가 private 멤버가 아니라 분린 is login id duplicate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은 제가 좀 전에 잘라내기 했던 이거겠죠? 이 기능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필요 없고 return false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 아이디를 못 쓰고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로그인 아이디만 인자로 좀 넘겨줘 보도록 할까요? 호출한 곳이 없군요. 호출할 때 넘겨주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change method 파라미터 추가해주고 이러면 2000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얘는 그러면은 멤버스를 뒤집어 까봤을 때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 return false예요. 없으면 return true고요. 그쵸?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if에다가 얘를 검사를 해요. 했을 때 얘가 true여야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true여야 이 if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true다. 그럼 어떤 경우였어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였죠. 그럼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니까 여기다가 false랑 같냐를 물어보면 얘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아이디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보여주고 나서 컨티뉴 올라가면 다시 입력받으라고 할 거고, 이걸 거치지 않았다, 컨티뉴를 안 만났다, 그럼 입력받고 나서 브레이크 빠져나올 거니까 다음 거 그대로 쭉쭉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 하나쯤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때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일본어 틀리면 뭐라고 하고 일본어 다시 맞게 해야 넘어가고요. 이름 입력하고 가입이 됐어요. 자, 이러고 나서 다시 멤버 조인을 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아이디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미 사용 중이다, 테스트 계속해도 뭐라고 하죠. 바뀌면 이제 뭐라고 안 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로그인 비밀번호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밀번호 1 틀리면 또 뭐라고 할 거고, 일치를 해야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이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도 딱히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아티클 라이트랑 별반 다르지 않은 기능인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검증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었고요. 그 검증은 결국 순회하는 게 필요했다. 그리고 순회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메서드로 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현재 여기밖에 없어요. 이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사용하는 곳이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안 빼도 돼요. 중복 사용이 됐을 때 중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메서드로 빼는 건데 굳이 안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커밋을 좀 할까요? 회원 가입 기능 구약,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비밀번호 체크까지. 자, 지금 수업 페이지에 소스 코드 공유가 또 됐고요. 확인해 보시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별거 아닌 상황이었고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뭘 할 거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좀 분리를 시켰어요. 그쵸? 메인 메서드는 앞에서 딱 실행 버튼 한번 눌러준다 역할이었고, 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나 이제 이 프로그램 쓸 거야 라고 메인 메서드한테 요청을 보내면 메인 메서드가 오케이 눌러줄게 실행시켜줄게 하고 나서 앱이라고 하는 애한테 넘겨버리죠. 런 실행시키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런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가 나 지금 회원가입할래, 그럼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한다 했을 때 이 런 메서드 안에서 멤버 조인 어딨어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 있네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구조를 완전히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하는 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얘가 앱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앱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의 이름은 각각 아티클 컨트롤러, 얘는 멤버 컨트롤러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이 결과적으로 이제 MVC 구조를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MVC 구조를 좀 더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사각형의 크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컨트롤러랑 연결될 아티클 서비스가 있고요. 멤버 컨트롤러랑 연결될 멤버 서비스,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랑 연결될 아티클 DAO, 그리고 멤버 서비스랑 연결될 멤버 DAO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는 누구겠어요? 아티클스 아니면 멤버스겠죠? 얘네가 데이터베이스 대용이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이제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놓기는 좀 애매하니까 DAO가 얘네들을 품고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MVC 구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얘는 유저예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그럼 이 앱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프로그램이죠? 앱이라고 하는 애가 판단을 합니다. 너 이런 요청을 보냈네? 근데 이거 아티클 관련된 일이네? 그러면 얘한테 줄 거예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청 보니까 멤버 관련된 일이네? 네가 해! 라고 얘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들이 각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받아서 이제 배정을 받을 거고요. 이 배정받은 업무를 일단은 컨트롤러가 하게 할 건데, 이제 구조를 더 변경해 나가면 얘네가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추가가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컨트롤러가 일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거 보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건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있는 얘한테 바로 못 가요.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언어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가능한 건데, 우리가 구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컨트롤러가 일을 받아오면, 컨트롤러가 일을 받으면 이거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 되는데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바로 얘한테 일을 토스할 거예요. 서비스한테. 그럼 서비스가 보고서 이거는 데이터 가져와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된다 하면 DAO한테 일을 넘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기능들을 더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그건 서비스가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DAO한테는 명령이 넘어갔죠. 나 이거 데이터베이스 건드려야 돼 라고 명령이 넘어왔어요. 그럼 얘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주고 그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 그럼 얘가, 서비스가 다른 기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한 거였어요. 가져오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럼 가져받고 나서, 결과를 돌려받고 나서 작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별도로 그냥 작업을 하고, 어쨌든 얘도 뭔가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얘한테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는 뭐하러 있어요? 그냥 일 넘기는 것밖에 안 할 거면 얘 능력이 없죠. 자, 얘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개념과 DB라고 하는 개념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컨트롤러가 사용자한테 화면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화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콘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콘솔에 나타나는 출력문 같은 것들은 컨트롤러에서 다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질적인 기능, 뭔가 일 처리, 그것들은 다 서비스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서비스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릴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DAO라고 하는 이 마지막 친구들밖에 없다 라고 역할 분배를 명확하게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MVC인데, 실질적인 MVC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그림도 반쪽짜리예요. 어떤가? 여기다 놓을게요. 그냥 우리가 MVC 구조, MVC 패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MVC가요 사실은 모델이라고 하는 얘랑 뷰 그리고 컨트롤러예요. 자, 우리가 지금 MVC 구조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거에는 그 어디에도 모델과 뷰가 없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 뷰의 역할을 일단 컨트롤러가 대체하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웹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뷰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JSP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땅한 뷰가 없어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애초에 뭔지 자체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개가 없는 3분의 1짜리 그냥 MVC 구조를 어거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MVC 구조 자체가 웹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효율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린 현재 웹이 아니죠. 그래서 어거지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부터 어거지로라도 이걸 맞춰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MVC 구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여기서 한번, 그리고 DB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게시판이랑 합친 거에서 한번, 그리고 JSP라고 하는 거랑 지금 하고 있는 DB까지 다 합쳐진 거에서 한번, 그리고 마지막에 스프링부트에서 한번, 총 4번을 할 거예요. 이 구조 변경을.
이렇게 4번을 해도요, 마지막, 그러니까 스프링부트가 4번째죠? 3번을 하고 4번째 스프링부트를 들어가도 거기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구조를, 전반적인 구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그림 그대로 갈 건데, 이 과정에서 약간씩 이제 그 특성에 맞게 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법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질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꾸준히 반복 숙달을 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 건데, 현재로서는 바로 서비스까지, DAO까지 이런 거 다 안 할 거예요. 현재는, 자, 앱이 있으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현재 우리 앱이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기능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멤버 기능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주황색이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고 빨간색이 멤버 관련된 기능이라고 해볼게요. 앱이 다 갖고 있었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을 나눠 놓고 여기에는 아티클 관련된 기능만, 여기에는 멤버 관련된 기능만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앱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이 부서가 마케팅 일도 하고 개발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쪼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를 하나 만들고 이제 개발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팀이 나눴죠. 팀이 나눠졌으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다르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결과가 이제 앱은 앞에서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은 걸 기준으로 누구한테 일 시킬지, 그러니까 얘가 앱, 원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던 앱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이제 경력이 오래되고 짬이 차가지고 이제 명령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오면 이걸 보고 판단한 다음에, 야, 이거는 아티클 기능이네, 니네가 해. 이거는 멤버 기능이네, 니네가 해. 앱은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들은 이 컨트롤러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구조를 변경할 겁니다. 13분. 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3분이니까 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